자연재해와 기후변화 그 두 번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입니다.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대책을 조사하고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기후변화 이 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후변화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후변화의 이제 원인인데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은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는 지구 공정 궤도의 변화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위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물건들을 소비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이제 급증하게 되면서요.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과 같은 온실기체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온실 효과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온실 속에 한번 다들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변 그 바깥보다 온실 내부가 굉장히 따뜻하죠. 자, 그렇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자, 온실 효과를 지금 왼쪽에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선생님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삼림 및 자원 개발을 통해서요. 특히 삼림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베어버리고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들이 더 없어졌죠. 그리고 농경지가 확보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 기체를 낮출 수 있는 이 기능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열대림 같은 것들이 빠르게 파괴되면서 특히 우리 아마존 이 열대림의 파괴에 최근에 이제 또 문제가 더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를 더욱더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축업의 발달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 버리고 목초를 심고, 자, 그다음에 이 소들에게 많은 이제 풀을 또 먹이죠. 그리고 이 소들이 또 메탄을 또 내놓거든요. 막 트름이라든가 이제 배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육과 이 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온실가스가 또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식이 또 이 많은 온실가스의 농도를 높이는 대 영향을 주고요. 지구 온난화의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온실가스와 온실효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온실가스는 여기 지금 폐기물, 농업, 축산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비료를 사용하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또는 산업 속에서 또 에어컨 냉매나 자동차 에어컨 냉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구로 들어왔던 열이 바깥으로 또 나가면서 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이 안에 많은 열들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그게 바로 온실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후 변화의 현황으로 가볼게요. 현재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6개 지점을 관측해 보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약 1.7도씨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연평균 기온을 이렇게 아주 들쑥날쑥 움직이고 있는데 10년간의 평균을 보게 되면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특히요,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 지역은 이 촌락 지역들보다 기온 상승 정도가 더 높았는데요. 이것은 도시의 열섬 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열섬 현상이란 또 무엇이냐?
냉난방을 하면서 또는 자동차 등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열이 있죠. 그리고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인공 구조물들로 덮여 있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지역보다 매우 이 기온이 높은 열이 많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열섬 현상 나와 있는 TV 부분을 선생님이 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열섬 현상이 도심 부분에서 주변 지역보다 인공열에 의해서 더 많은 열이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봤을 때 이제 2, 30% 정도 더 이 도심 지역이 더 열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찍어 봤는데요. 숲은 25도인데 건물은 35도가 되면서 무려 온도차가 10도씨 이상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름철 주변 이 숲과 기온의 편차를 봤더니요. 어, 무려 이제 이 도심 지역, 건물이 많은 이런 강남 지역은 주변 지역보다 무려 6도씨가 높았어요. 근데 숲은 오히려 주변 평균 지역보다 3도씨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얼마가 나는 거예요. 9도씨 정도의 편차가 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서울 면적의 85%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인공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 전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온이 굉장히 빨리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열섬 현상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강수 부분도 한번 우리가 볼게요. 대체로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이게 조금씩 1200에서부터 지금은 1300이 조금 넘어서는 부분인데요. 해마다 이 변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자, 이 부분이 또 문제인데요. 영강수 일수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날수는 줄어들었는데요. 강수량은 증가했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한 번 내릴 때 더 많이 내린다는 거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바로 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도 더 있을 수 있죠. 한편 겨울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강설 일수는 또한 감소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자, 기온이 상승하면서 특히 식생과 농업 활동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자, 남해안에서 자라고 있던 이 난데림 분포가 점점 북쪽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에서 식생 분포가 나타나는 우리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의 고도 한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난데림, 우리가 상록 활엽수라고 하는 이런 나무들이 전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추워서 못 자라던 것이 이제는 해발 고도가 높아도 이제 기온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과거에 기를 수 없던 고도에서도 자랄 수 없던 고도에서도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제 또 봄꽃의 개화 시기는 점점 빨라지겠죠. 기온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단풍이 드는 시기는 늦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농업 활동에 있어서는요. 노지 작물 이게 이제 그냥 맨 땅에서 이제 기르는 걸 노지라고 하는데요. 생육 기간이 길어지겠죠. 아무래도 기온이 높은 날이 많고요. 추운 날은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농작물의 재배 북한 개선도 점점 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과 재배가 북상하게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과일 재배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구에서 유명했던 사과가 지금은 아마 청송 정도, 그쵸? 경북 북부권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 포천이나 강원도 평창 같이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던 한라봉이 이제 충주에서도 이제 중부권에 있는 충주에서도 재배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양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바다 수온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류 차가운 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이 명태가 이제 거의 잡히지 않고요. 따뜻한 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오징어와 멸치 같은 것들이 아주 넓은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나 고래상어 같은 열대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류들이 가끔씩 우리나라에 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수온 및 주요 어족 변화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4번
기온 상승에 따른 영향들 한번 볼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최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성하일, 그러니까 일평 하루 최고 기온 30도 이상인 날, 이게 이제 많아지고 있죠. 반대로 영하일은 감소하고 있고요. 겨울은 짧아지고 꽃은 빨리 피고 난방은 줄어들게 되겠죠. 최저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열대야 증가하고요. 서리 일수 감소하고요. 여름 길어지고요. 단풍 늦어지고요. 냉방 수요 증가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탐구 활동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볼게요. 1920년에서부터 2090년 예측까지 보게 되면은 점점 여름은 길어지고 있고요.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과일 재배 지역들이 이제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 남쪽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북쪽 지방에서도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밑에 부분들 쭉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구온난화의 부정적인 부분들 우리 많이 거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들도 있냐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제 산불, 그다음에 가뭄 늘어나고요, 사막화가 증가합니다. 식량 생산에도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데, 특히 맥주, 사과, 커피, 초콜릿 등이 사라질 위기에 또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은 점점 높아져서 이제 물에 잠기는 섬들도 생기게 되고요. 생태계도 많이 변화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지구 생물 중에 이렇게 15에서 37%가 멸종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지금 북극곰이 울고 있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다음에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후 변화의 이 부정적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1992년 브라질 리우라는 곳에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되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의결되면서 2015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아시아 최초로 2015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요.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를 개발하고, 특히 이제 요즘에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 또는 수소 자동차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좋겠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늘리고 자원 절약형 산업.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제철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들로 이 변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이용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또 냉방, 요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 조금만 더워도 우리가 에어컨을 틀다면 이제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우리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약간 참아줄 수 있는 건 좀 참아주고요. 겨울철 이제 곧 다가오는데 난방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복도 좀 입으시고 따뜻하게 보온을 좀 하셔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차원으로 좀 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자,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결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라고 하는 건 어떤 기업이 할당을 받았는데 배출량이 그만큼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남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 남는 부분들을 이렇게 할당받은 양을 초과해서 배출해야 되는 기업에게 이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더 많다면 이렇게 남는 부분들을 더 많이 사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배출권이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이 거래, 그러니까 주식 거래와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진짜 이제 우리가 좀 지구 온난화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 환경을 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에너지 절약 이런 거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물도 아껴 써라, 전기도 아껴 써라. 그래서 함부로 이제 막 불을 켜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가 무한정한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이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교통을 뭐 이렇게 개개인이 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왼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기온이 다 올라갔습니다. 바로 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과 재배지가 남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북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냉대림은 점점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게 되겠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빨라지게 되겠죠. 고산 식물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아주 그 기온이 낮으면서도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가져야지만 자라는 그 식물군인데요. 이제 그 고산 식물군 이 고산 식물들이 점점 기온이 높아지면서 못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 하한선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위로 올라가서 추운 곳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농작물의 노지 재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땅 그냥 시설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하지 않고 재배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후 변화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